축구에는 여러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이 있죠. 이 자리는 보통 이 위치에서 강한 몸싸움과 태클, 그리고 볼을 배급하면서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포지션은 경기에서 많은 골을 넣거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운동량과 헌신이 요구되면서 보이지 않는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김남일이 진공청소기라 불리고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 올림픽 동메달 주역 기송령이 중원사령관이라 불렸던 이유가 바로 이 포지션이었기 때문이죠.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들을 보면 연봉이 100억이고 몸값도 1000억에 육박합니다. 독일의 국가대표이며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키미히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고, 리버풀을 탈바꿈시키며 최강팀이 될 수 있던 것도 파비뉴의 영입 효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캉테는 수비형 미드필더 치고는 작은 키지만 또 다른 유형의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박지성 그 이상의 활동량과 파워를 겸비하여 태클, 진로 차단, 볼 운반 등 월드클래스 수비형 미드필더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팀에 있다면 그 팀의 경기는 매우 안정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공격수는 그 선수를 믿고 좀 더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수비수는 그 선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엔 그런 중요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센터백으로 돌아선 다이어가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였는데 그 역할을 무리뉴 감독 맘에 충족되지 못했고 시소코나 윙크스가 맡고 있지만 2%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리뉴가 강조하는 프로세스 부분에 문제가 더 확실해지면서 무리뉴 부임 초반엔 실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무리뉴는 보유한 자원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하니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전술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 케인도 미드필더가 될 정도였고, 손흥민은 윙어, 미드필더, 윙백까지 전천후 플레이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재개후 경기에서는 실제로 실점이 매우 줄기는 했습니다. 팬들은 그래도 불만은 많았죠. 현대 축구는 공격수도 수비 가담을 해야 하는 건 기본이긴 하지만 도가 지나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현재 가진 자원 안에서 최선의 전술을 택했던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시즌을 마치자마자 토트넘 보안의 첫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호이비에르 영입입니다. 호이비에르는 바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완성을 위한 첫 번째 카드였습니다. 토트넘은 이적 시장에서 사우스햄튼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호이비에르를 이적료 230억을 지불하며 영입했습니다. 호이비에르, 그렇게 대단한 선수일까요? 중위권 팀의 핵심 선수, 230억 정도로 데려온 선수라면 특급 수비형 미드필더 몸값보다는 매우 적고, 무리뉴가 2년차에 이뤄냈던 커리어만으로도 토트넘의 2021 시즌을 기대하는 팬들이 있는데 호이비에르가 정말 토트넘을 바꿔줄 만한 그릇이 될까요? 우선 먼저 토트넘은 짠돌이인 것은 다 아시죠? 매우 실내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투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가성비가 뛰어난 선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선수, 그게 바로 호이비에르라는 것입니다. 호이비에르는 덴마크 출신으로 185cm에서 7cm, 84kg의 피지컬로 터프한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그는 5살 때부터 덴마크 유스에서 성장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10대 때 바이에른 뮌헨에서 유망주로 주목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뮌헨 감독은 과르디올라였는데 과르디올라가 1군의 중원을 이끌 핵심으로 꼽을 정도로 장래가 매우 촉망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뮌헨의 최연소 데뷔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밤인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사령관을 맡기기도 어렵고 당시 선수들의 커리어로는 토니 크로스, 하비 마르티네스, 사비 알론소, 티아고 알칸타라와 같은 선수들과 있었기 때문에 발디딜 수 없는 데다 안타깝게도 2013년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성장이 더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임대 생활을 하며 전전긍긍한 몇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어차피 당장의 명문 구단에 뛸 수 없는 현실을 인지하고 우선 20대 시작으로 영국 축구를 선택하게 됩니다. 2016년 이적료 210억에 사우스햄튼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팀에 점점 녹아들면서 2018년부터는 팀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을수록 팀 성적도 좋아지면서 그는 지난해까지 주장 완장을 차기도 했습니다.
만 23살의 선수인데 말이죠. 누가 봐도 만 23살 느낌은 아닌데, 그죠? 그리고 재개 후에 팀의 문제를 조금 일으키게 됩니다. 원래 축구 시장이라는 게 잠재력이나 출중한 실력을 보이면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데, 많은 구단에서 호이베르를 노리고 있었고 그 중에 토트넘도 있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호이베르는 시즌 중에 토트넘 이적설에 좋아요를 눌러버리면서 사우샘튼에 애착이 없다는 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감독은 주장직을 박탈시켰고 시즌 몇 경기 남기고 하필 그 타이밍에 부상으로 빠지고 교체 출전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시즌 종료 후 토트넘은 호이베르를 영입하게 된 것입니다. 호이베르의 가장 큰 장점은 무리뉴 축구 철학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혼자 공을 몰고 수비수 5명을 뚫은 뒤 득점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의 최대 장점은 동료를 살리는 플레이에 있다. 같은 팀 10명을 앞뒤 좌우에서 지원하고 그들 호흡에 맞춰 슛 패스를 결정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팀원을 고려하면서 공을 차고 달리며 싸우는 것이다. 경기 흐름을 분석해 알맞게 어시스트하는데 특히 자신 있다. 좀 더 강하게 플레이해야 할 경기가 있고 차분히 풀어가며 임해야 할 경기가 있다. 공간을 넓게 써야 하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안쪽으로 공을 투입해 난타전 양상으로 전개해야 할 90분도 있다. 내가 경기를 이끈다는 건 바로 이런 부문을 명확히 해나가는 과정이다. 게임 리딩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만 봐도 팀을 위한 헌신이 묻어난 축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비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박스2박스 유형의 선수, 몸싸움이나 제공권, 개인 마크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로부터 볼을 인터셉트하거나 태클로 뺏어오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활동량이 많아서 풀타임 경기를 많이 뛰고 그럼에도 부상을 잘 안 당하고 경기 중 볼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자신이 직접 수비 라인을 컨트롤하고 후방 조율을 해주는 마에스트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호이베르는 수비형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공격형으로도 풀백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영국 런던 지역 신문지인 이브닝 스탠다드는 사우샘튼 모두의 강렬한 인상을 남긴 미드필더, 특유의 자신감과 과감성, 경기를 읽는 탁월한 눈을 지닌 선수다. 올해 스퍼스에 부족했던 창의성을 더해줄 자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상은 호이베르가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로셀소, 은돔벨레, 알리까지 충분한 자원이 있고 토트넘은 수비형 미드필더에 더 문제가 있으면서 호이베르가 그 역할이 탁월하기 때문이죠. 스카이 스포츠도 다이어가 센터백으로 주전이 되고 호이베르가 수비형 미드필더 주전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이베르는 이번 시즌 중원 볼 경합 상황에서 181차례 볼을 획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공격 진영에서도 7번째로 많은 획득을 기록했습니다. 패스도 1824회 중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가 36.8%로 가장 비율이 높으며 창의적인 전진 패스를 하려다 보니 성공률이 떨어졌을 뿐 토트넘에 막힌 중앙을 뚫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를 안 좋아할 감독이 어디 있을까요? 무리뉴 감독이 많은 우승을 이뤘을 때에도 바로 이 위치의 선수들이 탁월했습니다. 호이베르가 토트넘의 주전이 되면 곧바로 팀 컬러가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이베르의 활동량으로 공격수들의 수비 범위를 조금이라도 좁히면서 체력을 비축할 수 있고 공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도 창출될 거라 예상됩니다. 아마 공격형 미드필더에 특화된 900억 은돔벨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며 로셀스와 케인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흥민에게도 수혜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도움이 되겠죠. 벌써부터 무리뉴가 자신의 진짜 색깔을 입힌 토트넘이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직 2% 부족한 거 알죠? 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벤 데이비스와 오리에도 잘해주고 버텨줬지만 몇 단계 레벨 위에 윙백이 채워지길 말이죠. 2020-2021 시즌 토트넘의 비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